뭐 제2의 은 정도는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농담으로 이제 업계에 있는 분하고 이제 친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너 손님한테 시계 팔 때 금통 하나는 롤렉스 금통 하나는 차고 있으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해라. 뭐 형 내가 그랬죠. 형 왜요? 그러니까 형이 야, 너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어딜 가야 돼. 배를 타야 돼. 비행기를 타야 돼. 뭘 갖다 줘도 힘들다. 롤렉스 금통시계 풀러주고 저 비행기 좀 태워주세요. 배 좀 태워줬으면 할 거다. 이 얘기를. 그리고 금괴를 막 들고 다니면은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 나는. 그 다음에 야 내가 너한테 비트코인 그 사람이 지갑이 없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맞아요. 거고 현물이고 네. 비트코인 불안하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쯤은 나는 무조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가치를 네. 지켜주는 안전자산으로서도 네. 동시에 금은 담지 혹은 비트코인은 담지 못하는 네. 어떤 그 센티멘털한 네. 가치를 같이 담아줄 수 있는 좀 새로운 종류의 안전자산이 결국 롤렉스일 수 있다.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 보자고요. 금땡이 있죠. 저도 몇 개 가져봤거든요. 재미없어요. 뭐 그거 꺼내서 뭐 맨날 볼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나 금 가졌네 이러면서 한두 번이지. 네. 저희 집 금고에도 금 뭐 많진 않지만 조금 있거든요. 그쵸. 그거 1년 12달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시계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열어가지고 보고 오늘 뭐 차지? 오늘은 어떤 걸 차볼까?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상당히 큰 거예요. 네.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 마린시티에 배 차장이 있거든요. 배 차장이 야 너도 시계 하는 사람 시계 하나 차고 해. 그러니까 시계는 뭐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금액도 뭐 어쩌고 뭐 하면서 저는 금이 좋아요. 금팔찌 50돈짜리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거지 내 입장에서는. 저는 답답한 거예요. 네. 너 그 금팔찌 차고 다니면 좋아하니까 그냥 좋잖아요. 금값도 오를 수도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재미일까? 뭐 멋이라면 멋일 수 있겠지만 재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 보수적인 우리 배종욱 차장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왜? 자기가 시장의 참여자로 참여해 보니까 시계가 때로는 자산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느낀 것 같아요. 걔가 변했으면 대한민국 사람 한 50%는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안전자산으로도 볼 수도 있고 재미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뭐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무조건 뭐 득을 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를 하면서 맞아요. 네. 감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를 인정만 하는 것 같으면은 저는 또 때로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약간 좀 운에 맡기고. 근데 꾸준히 역사를 보면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를 보면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저는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헌터님이 지금 가격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재밌는 숫자 좀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가볍게 네. 근래에 이제 중고 롤렉스 시세가 이제 글로벌 시세 얘기를 하는데 워치 차트에 따르면 이제 6개월 단위로 처음으로 반등을 했대요. 22년도에 하락한 이후로 저는 그걸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요. 네. 시장이 참여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 레이저스트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두 번째가 이제 그 결국 안전자산이 되려면 이제 물가 상승률 혹은 최소한 이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올라줘야 되는데 86년도에 주빌리 브레이슬렛과 플루티드 베젤의 롤렉스 레이저스트가 2,675달러로 광고가 됐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행으로 나왔으면 한 10,000불 정도 하죠. 근데 요 동일한 모델이 이제 요 연식이면 아마도 이제 16014였을 것 같은데 얘가 한 5,000에서 5,500불 사이예요. 그러면 이제 한 40년 조금 안 되는 사이에 바로 이제 2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만큼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 당시 샀던 명품 가격들이 지금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 그러면 뭐 에르메스 백 몇 개 빼고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보여주신 기준은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기준이잖아요. 그쵸, 이게 만약에 희귀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희귀하거나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시계인 거예요. 이게 아마 400만 원대로 알고 있어요. 리테일가가 이 당시 출고할 때 거의 30년 가까이 된 시계인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1,500만 원이에요. 그쵸, 나는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소비를 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그쵸. 출고 당시 가격보다는 월등히 많아요. 이거는 그냥 딱 중위에 있는 모델이거든요. 만약에 40년 전에 데이토나를
뭐 우연찮게 내가 샀다. 뭐 이랬으면은 이거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쵸. 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10월에 이제 워치터미널에서 제니스 데이토나를 NOS 컨디션으로 하나 사신 분이 계세요. 그거는 진짜 귀한 시계인데. 굉장히 귀한 시계죠. 그 당시 그래서 4천만 원대 전후가 적정 가격에서 그 당시에 판매됐는데 올해 6월 정확히 똑같은 시계 필립스 옥션에서 5만 3천 불에 낙찰됐으면 7,3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물론 이제 그분은 그걸 계속 차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NOS에 대한 프리미엄은 빠졌겠지만 만약에 그 똑같은 시계를 지난 10월이 아니라 올해 6월에 저한테 사달라고 하셨으면 못 샀겠죠. 아마 훨씬 더 많이 부탁을 해드렸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계를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컬렉을 하거나 모으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녀한테 물려줄 시계라는 게 이게 왜 자녀한테 물려줄 시계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미래에 대한 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과거 20년, 30년 전에 나왔던 시계 중에 출시됐던 시계 중에 지금은 단종되고 없지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시계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제니토나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보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모델이 될 게 뭔지에 대해서 물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계를 좋아하고 한다고 하면은 황 대표님 아시겠지만 시계 어느 정도 기간이란가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안목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취향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 취향이에요. 본인 취향에 맞으면서 미래에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시계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심오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수업료라는 거를 충분히 써야지 자기 취향도 찾을 수 있고 안목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또 시계를 해석할 때는 다른 분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봐왔고 많은 거를 봐왔고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면은 이 시계는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거를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요 오히려 구형 시계, 옛날 시계 있죠. 이쪽 매력이 좀 더 빠져 있어요. 뭐 빈티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생산을 마친 시계들 중에서 어떤 시계들이 내가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자녀한테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저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 말씀하신 대로 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금을 기준으로 제2의 안전자산인 은을 보는 방법 중 하나가 금-은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금 롤렉스 가격 비율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봤어요. 금은 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롤렉스를 그람당으로 나눠서 이제 한번 가격을 본 건데 이제 뭐 이 비율대로 하면 이게 뭐 꼭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재밌는 거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래 금값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롤렉스는 계속해서 하락하다 살짝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금 롤렉스 가격 비율이 2013년도에 딱 1배를 찍은 이후로 다시 최저점이에요. 최고점에는 2.5배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이게 우르르 미끄러져가지고 이제는 롤렉스가 금에 비해서 단 1배 정도로밖에 안 되는 수준 떨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럼 만약에 정말 롤렉스가 제2의 혹은 또 다른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면 야, 금값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롤렉스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 지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근데 그람당 나눴던 그 기준은 롤렉스 금 골드 모델 아니요. 그러니까 롤렉스는 꼭 금이어야만이 안전자산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스틸 시계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거래량이 많은 데이저스트, 데이토나, GMT, 서브마리너 요 4개의 이제 주력 모델들을 제가 한 30개를 갖고 이제 그람수를 다 찾아서 좋네요. 이거를 이제 다 나눠봤어요. 이제 시세로 나눠봤는데 그랬을 때 이제 평균 그람당 가격이 나오고 우리 황 대표님이 데이터 오타쿠네 보니까 그랬더니 이제 좀 재밌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황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시계 가격이 그러면 어떠냐? 저는 국내 경기가 되게 안 좋다고 봐요. 지금 흔히 말하는 소비가 되게 위축돼 있고 소비가 활발하지 않거든요. 되게 많이 죽어 있어요. 특이하게 평균적으로 오랫동안 고환율을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겪어왔던 뭐 물론 IMF, 리먼 사건, 그 다음에 뭐 팬데믹 이거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환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소비돼야 될 시계들이 지금 해외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맞아요. 심지어는 해외 딜러들이 한국에 상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시계를 쓸어가고 있거든요. 진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좀 골머리가 아파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지만 흔히 말해서 지금 해외 가격, 국내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이게 또 어떤 방법으로든 국내에 시계가 빠져나가는 거는 공급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럼 이게 점점점 아마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붙는 시점에 올 건데 그때 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롤렉스가 진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어제가 이 얘기를 저는 또 할 거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고 기다림의 미학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거고. 맞아요. 소비자들은 또 그때 돼가지고 아씨 그때 살 걸 내가 늦었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요. 솔직히 지금 뭐 황 대표님이나 저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제는 시계를 좋아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요. 시계를 안 좋아하는데 너 금고 안에 넣고 안전자산이니까 보관해. 차지 말고 노스로 그냥 평생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시계를 좋아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시계를 소유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과 또 어느 정도는 시계 하나 정도는 내가 차고 싶네라는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시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미친이에요. 그런 사람들 자꾸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은 몇백억짜리 그림 사는 놈은 이지 내가 봤을 때 정신 나간 놈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시계는 근본적으로 내가 애정을 갖고 차고 싶다는 마음과 소유하고 싶다는 이런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통하는 거지. 시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사람 아마 댓글 달릴 거야. 이러면서 너네 둘이 무슨 뭐 시계를 안전자산이니 뭐 금하고 시계를 왜 비교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동의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즐기면서도 이거예요, 동시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왔던 모습을 롤렉스의 지난 100년 역사가 어떻게 보면 증명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미래에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것도 있고, 동시에 아직 시계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도 시계에 한번 입문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 아직까지 본인의 취향과 안목이 확고하지 않으신 경우 안전 자산 같이 안전한 선택은 우선은 롤렉스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서 더 좋으면 더 롤렉스를 빠져도 되고 뭐 다른 브랜드로 뭐 전환을 하셔도 되고 그건 뭐 그렇게 선택하셔도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갑자기 금고에 있는 금괴 10개를 다 팔고 전부 롤렉스를 갈아타라라고 말씀드린 거는 절대로 아니니까 전 뭐 투자를 뭐 제안드리는 그런 영상이잖아. 내가 그랬잖아. 금은 재미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유지 또는 그렇죠. 물가 상승률 대비 해칭을 하면서 즐기고 싶은 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 돈 안 되잖아. 뭐 이거 저거만큼 안 오르잖아. 이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본인은 뭐 했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뭐 예전에 엔비디아 예를 들자면요. 예전에 금 안 사고 뭐 했냐고 본인은.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되게 좋은 것 같아. 나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 어디에 갖다 붙이고 제가 뭐 투자 얘기하고 어차피 예전에 투자 쪽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좀 대화가 되는 것 같네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쪽에 디테일하거나 딥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경제가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재밌네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화 해놓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좀 종종 뭐 꼭 이런 주제가 아니더라도 경제와 시계 이 경제학에 대해서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깊숙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황 대표님과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리고 먼 길 내려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서울로 올라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이었습니다.